지난 시간에는 가계부를 다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는 방법,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날짜와 돈을 어떻게 포맷을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일 익스플로러 가서 C 드라이브에 컴퓨터 트레이닝 폴더에 가서 가계부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날짜, 우리가 이제 A 컬럼을 지정해서 날짜를 포매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A 컬럼에 숫자가 나올 때는 전부 이런 날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와 D와 E의 포맷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돈을 금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의 계산을 할 때는 위와 같이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이 첫 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이 숫자를 입력한 게 아니라 포뮬러 가지고 덧셈 뺄셈을 했습니다. 자, 이 가계부에 대한 기본 개념, 이 엑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쉽게 진행이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또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도 어떤 그런 뭔가 나름대로의 뭔가 데이터를 만들 때 아마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예로 판매 현황이라는 걸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그 다음에 New Blank Workbook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엑셀 창이 열리게 되죠. 자, 판매 현황, 그 다음에 세일즈라고 그냥 표시를 하셔도 좋고요. 판매라고 하셔도 좋고, 영어로 세일즈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판매 현황이라고 할까요? 뭐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 현황이라고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위에 칸하고 너무 바짝 붙여 쓰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는 게 좀 보기가 나을 것 같으니까 이 2번으로 줄은 이제 띄고요. 3번 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게에서든 아니면은 어디서든 간에 뭔가 판매 현황을 이런 구매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현황을 만들 수 있으면은 구매 현황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판매 현황에 날짜가 들어가겠죠. 날짜. 그 다음에 판매를 했으면은 제품을 한 가지만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제품 여러 가지를 파는 경우 제품 번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제품명이라고 그럴까요? 제품명 또는 제품 내용, 뭐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각자의 입장에 맞게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다는 게 하나하나의 개인한테 파는 경우, 소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개인이라도 데이터,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팔았다, 구매를 했을 때는 또 어느 벤더로부터 샀다, 누구한테 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자가 누군지, 판매를 했으니까 구매자가 누군지, 자, 구매자 인적사항을 쓰려면 쓰는 거죠. 특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구매나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구매하는 아이디에 아이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에 팔았느냐, 그러면은 가격, 얼마에 팔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쇼핑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를 받게 되겠죠. 그럼 배송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세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세금을 표시해도 좋겠는데, 조금 더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텍스, 세금 부분은 빼고 가격하고 배송비 두 가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지 합계. 자, 이렇게 이제 칸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사항 같은 걸 넣으시려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의 이메일 주소를 한다든지 또 요 칸에 안 맞게 좀 보충 설명을 필요한다든지 하게 되면 비고란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거를 포맷을 하겠습니다. 이 날짜 포맷 하실 수 있죠. 이 가격, 배송비, 합계 이런 거는 전부 돈이니까 가계부 만들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제품 번호가 들어가요. 제품 번호가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번호가 뭐 4단위로 해가지고 1111 쓰자고요. 1234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제품 번호를 여기를 한번 쳐보세요. 날짜로 안 나타나고 아직 포맷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숫자로 그냥 입력이 되죠. 만약에 이 제품 번호도 나중에 이제 저 제품 번호를 포맷을 안 해놓으면은 이 숫자가 막 이상하게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날짜도 그렇고 제품 번호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포맷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A 컬럼을 포맷하겠습니다. A 포맷은 날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01년 3월 14일을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는 숫자는 숫자지만은 덧셈, 뺄셈, 뭐 곱셈 하는 이런 셈의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제품 번호 하나의 그냥 번호일 뿐이에요. 따라서 B는 B 항목을 포맷할 때는 숫자가 표시되더라도 숫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날의 텍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른 넘버로 할 필요 없이 이걸 텍스트로 그냥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명은 어차피 텍스트니까 상관이 없고요. 구매자도 텍스트니까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이런 게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 빠졌어요. 수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가격 사이에 뭘 하나를 더 집어넣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 컬럼 앞에다가 뭘 하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컬럼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를 합니다. 그럼 하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량. 조금 어렵나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2에다가 수량을 이렇게 다시 그냥 수정을 하셔도 좋고요. 자, 수량 이거는 넘버죠.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버예요. 이 자체는 특별히 수량이니까 이제 넘버로만 그냥 가시면 돼요. 제너럴로 놔도 좋고 넘버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표시만 되면 되니까. 단 가격, 배송비, 합계에는 돈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커런시를 표시하고 서술점 2자릿수, 달러 표시는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포맷이 끝났어요. 비거란에는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숫자가 들어가질 않을 테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기본 포맷을 마쳤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월 1일 2016년 자기 컴퓨터가 알아서 날짜를 해당 연도를 찾아 들어갑니다. 제품 번호 어떻게 할까요? 제품 번호를 이제 SKU라고 그래, 스탁 키핑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제품 번호를 바코드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 UPC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UPC 코드를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001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001을 만약에 다른 데다가 넣어보세요.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001 넣어보시면 1불로 표시돼요. 그쵸? 이 부분은 달러로 금액으로 통화로 포맷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001 넣더라도 일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01 넣어보세요. 1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 B를 포맷을 안 했다 그러면은 텍스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도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가지고 00을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품명에는 아직 포맷을 안 했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놔뒀거든요. 제너럴로 놔뒀기 때문에 001을 하면은 1로 인식을 해가지고 앞에 0 두 개는 읽지를 않고 1로 표시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B를 그런 의미에서 포맷을 하는 겁니다. 제품명 뭐라고 할까요? 어느 업종에 따라서 틀린데 제품명을 여러 가지 있는데 제품명을 A라고 그럴게요. A.
우리말로 영어로 할까요? 제품명을 뭐라 구체적으로 하나 쓸까요? 뭐가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품을 많이 다루니까 전자제품 전화기를 한번 쓸게요. 영어로 우리말로 쓸까요? 아이폰 4를 팔았다 이렇게 치자고. 구매자는 AA 구매자는 우리말로 쓸까요? 김아무개 영어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김아무개. 수량은 아이폰 4를 하나를 샀어요. 팔았습니다. 100불에 팔았습니다. 배송비는 10불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합계는 어떻게 합니까? 100 더하기 10은 110이라고 입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100 더하기 10 요것도 욕한 더하기 욕한 해서 포뮬러를 하실 겁니까? 당연히 엑셀을 배우셨으면 포뮬러를 쓰셔야죠. 이퀄 요거 더하기요 요거 G4 해서 엔터를 하시면 110불이 나옵니다. 비거는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고, 조금 칸을 넓게 쓰시려면 조금 더 늘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3월 2일 날, 그 다음날 002 아이폰 5를 팔았어요. 아이폰 죄송합니다. 영어가 됐네요. 아이폰 5를 팔았습니다. 요거는 같은 김씨인데 김 XX가 아니라 다른 사람 김 00 이런 사람한테 아이폰 2개를 200불에 팔았습니다. 배송비는 없어요. 이건 현지 로컬에서 와서 2개를 사갔어요. 그러니까 배송비는 제로.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배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 같은 경우는 곱하기 1을 해도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불짜리가 2개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F4 요거하고 요거만 더하면은 200불 밖에 안 돼요. 2개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야 되거든요. 자, 서식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이 부분도 사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정정을 하냐, 여기에다가는 이 하나짜리를 이퀄 하나짜리를 100불에 팔았으니까 1 곱하기 100이 되겠죠. 곱하기는 키보드에 숫자 8 위에 있는 눈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라고 합니까? 요 표시를 하시면 이게 곱하기입니다.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나누기는 이 슬래시, 이게 나누기입니다. 자, 백하고요. 자, E4 곱하기 F4, 그 다음에 더하기 배송비 G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0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식을 위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쭉 내려 이렇게 지정하고 똑같이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계산한 걸 보십시오. 400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5 2 곱하기 F5 200 더하기 운임은 제로, 그래서 400불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어렸을 때 이제 수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만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에 우선하죠. 이럴 경우 이 연식을 다 잘 보시면은요, E5하고 F5 곱셈이 먼저고 덧셈이 나중입니다. 만약에 덧셈이 먼저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괄호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괄호를 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F5와 G5를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E5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달라지죠. 뜻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로가 될 겁니다. 400 똑같습니까? 그렇죠. 200에다가 400 제로 더한 건 똑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보면 이거를 만약에
이쪽 덧셈을 먼저 해라 그러면은 얘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하나니까 또 별로 영향을 안 받네요. 다른 항목에 가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자, 351 같은 날 00이 똑같은 거를 똑같은 아이폰 5입니다. 카피해서 그냥 페이스트를 할게요. 붙여넣기. 이건 아시죠?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는 거는 항목 같으니까 똑같은 항목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페이스트 한 겁니다. 이때는 이 아무개, 우리말로 이 아무개한테 3개를 200불에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이때는 20불 운임을 받고 배송을 해줬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괄호를 덧셈을 먼저 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얘기죠. 자, 원래대로 하려면은요, 그냥 이 계산식을 그냥 따올게요. 그러면은 620불인데, F6, E6, 3개, E6 곱하기 200불, 3 곱하기 200 하면 600불이죠. 더하기 20불 배송비를 받았으니까 620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괄호 잘못해서 덧셈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엉뚱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게 200 더하기 20을 셋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20 곱하기 3이니까 6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뮬러를 해서 덧셈 뺄셈이 먼저일 경우에는 괄호를 묶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덧셈 뺄셈이 우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곱셈 나눗셈이 우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 나중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매 현황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3월 3일날 002인데 아이폰 5죠. 002는 아이폰 5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카피.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피. 이 중에서 하나를 반품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수량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개 사간 것 중에서 하나를 반품했어요. 가격은 200불. 배송비는 본인 부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둘 중 2개 사고 하나는 그냥 안 쓰겠다고 반품한 거니까 배송비는 돌려주지 않은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은 배송비도 만약에 그 마이너스를 배송비 5불을 5불을 물어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05불 200불 원가에 5불에서 200불을 환불을 해주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 현황, 판매 현황을 만드는 그 요령을 이제 찾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 제품 번호 필요하면 제품 번호를 쓰시고, 해당 아이템, 그 다음에 구매자를 필요하신 내용을 쓰시고, 수량, 가격, 배송비, 뭐 항목을 원하시는 데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서 그 엑셀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할게요. 이 사흘간에서 마감을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퀄. 잘 보십시오.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더한 거예요. 자, 판매, 합계, 그러면 몇 개 팔렸냐? 뭐 번호는 틀립니다만은 이거는 잘 보세요. 이퀄 다음에 sum, 합산은 sum이란 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영문으로 sum이라고 치시고요. 괄호를 엽니다. 괄호를 열고, 자, equal, sum, 괄호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Shift를 누르시고 여기까지. 다시요. 여기서부터 Shift를 누르고 맨 끝에 여기까지를 한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총 5개가 팔렸어요. 하나, 2개니까 3개, 3개니까 6개에서 하나를 반품받았으니까 5개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돈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썸을 여기다 이걸 전부 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걸 전부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카피를 합니다. 여기서는
5라고 하는 건 5가 카피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뮬러가 카피가 되는 겁니다. 이 110이다. 이거는 이 숫자, 해당되는 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카피하고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이 내용 그대로가 입력이 되는데, 이거는 5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 포뮬러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뮬러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925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칸에 그 포뮬러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죠. 잘 보시면은 equal sum H4부터 H7까지를 다 합산을 한 겁니다. H4부터 H7까지를 합산해서 925를. 그래서 3월 달에 사흘간에 3일간에 걸쳐서 전화기 5대를 팔았는데 총 925브로치를 팔았다는 이런 판매 현황이 나오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이 가계부, 그 계산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가계부를 돌아가서 이 덧셈 뺄셈 일단 익숙하게끔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곱셈과 나눗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나눗셈보다는 곱셈을 쓸 경우가 많아요. 이와 같이 나눗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곱셈은 조금 어려운데 이 합산,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었으나 한번 그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복잡합니까? 그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날짜, 아이템 번호,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제품 명세, 제품 내역, 셀러, 이건 지금 구매 현황입니다. 셀러, 누구한테 샀는지, 그 다음에 구매가, 쇼핑 핸들이, 배송비, 합계, 그 다음에 비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물건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팔기 때문에 토탈 합산한 금액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 현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다 포뮬러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누구한테 샀는데 총 얼마가 들었고, 토탈 코스트가 여기 보면 이제 뭐 토탈 코스트는 이 세 개의 아이템을 합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세 개를 묶어서 99불 85전 이런 표시도 되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엑셀이 없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사업을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그 엑셀이 없이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현황, 그 다음에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되는 현황을 누구한테 팔았고 어떻게 전부 그 포뮬러 다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포뮬러가 되어 있죠. 합산도 하고 뭐 어떻게 이 프라피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원가 빼기 총 판매가 빼기 총 비용을 뺀 거를 전부 더한 그런 계산 같은 이런 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색깔을 표시하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좀 복잡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현황을 만드는 중에서 아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숫자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런 수식 부분을 계산할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만들 정도의 그런 실력이면은 아마 집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신다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업 현황을 꾸려가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시 엑셀 화면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그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작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워드와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는 워드보다는 훨씬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작업 프로그램은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설명을 가지고 슬라이드 가지고 이제 그냥 화면만 오픈하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문 내역은 결국 구매 현황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현황을 지금 만들어 봤기 때문에요. 서식을 꾸미는 부분, 지금 선긋기, 그 다음에 색깔 입히기, 글자체, 글자 크기 바꾸기, 그 다음에 글자의 배열 바꿔보는 것도 다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가계부 만들고 이 판매 현황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 수식 만들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을 잘 하시면은 진짜 엑셀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엑셀 가지고 못 하실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인원 현황, 급여 현황 다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죠. 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이와 각종 양식, 그 다음에 수식을 동반한 자료, 통계 자료나 도표를 만드는데 물론 당연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지금 해보셨듯이 주문 내역이라든지 인원 현황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 파일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부분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잠시 제가 스크린을 다시 이 밑에 탭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을 그때그때 한 엑셀 파일에서도 여러 가지 탭을 만들어 놓고 구매, 판매처도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베이, 아마존 뭐 이런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도 은행으로 체이스뱅크로 들어오느냐, 페이팔로 들어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파일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 관련 작업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예측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어떤 예측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하는 예측 프로그램, 이게 통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엑셀을 잘 하시면 억세스 프로그램은 거저먹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억세스 프로그램은 엑셀하고 거의 양식도 똑같고 입력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다만 데이터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데에서 좀 기동력이 좀 더 엑셀보다는 뛰어나다고 하는데 엑셀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억세스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세스 프로그램을 따로 배우실 이유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은 억세스를 가끔 쓰긴 하는데 요즘은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